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 중에서는 먼저 일성건설. 자, 오늘의 테마가 바로 부동산 정책주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정책 관련주들에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이제는 윤석열 총장도 출마 선언을 했고, 자,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도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재명 지사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본주택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일자리, 청년 일자리도 나오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대선 주자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부동산 얘기는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게 건설회사잖아요. 그런데 건설회사 중에 테마주에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는 그렇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현대, 대우, 뭐 GS건설, 여러분 아파트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자, 이 큰 건물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만들지만 이 대형 건설사들한테 자재를 납품한다든지 하청업체라든지 그 실내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나 가구, 이 북박이 가구 같은 거요. 자, 이 인테리어, 자,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테마주로 엮일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재나 하청업체, 인테리어, 가구 이런 회사들이 바로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급등을 한다. 이겁니다. 일성건설이 지난번에도 항상 보시면 이때였죠, 이때.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그 건축 교수를 갖다가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해서 일성건설이 이날 급등을 했던 겁니다. 이날. 그리고 또 이날 급등했던 게 NX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쭉 조정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쌍바닥 등을 싹 만들면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을 급등한 것은 또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면서 일제히 올랐다. 그런데 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지금 올 1년 내내 나올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은 일성건설이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봐요. 이때도 한 차례 쫙 올랐다가 조정을 쭉 받아요. 조정은 항상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게 조정이에요. 쌍바닥 내지는 뭐 쓰리바닥, 시간이 길어지면 쓰리바닥. 특히 쌍바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즉 짝꿍댕이 형태. 이 짝꿍댕이 형태로 올라가는 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보면은 그런 형태가 이제 또 한 번 또 조정이 나와서 또 나와요. 그럼 여기 위에서 내일 또 급등할 거 아니에요. 요 움직이는 거는 단기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또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은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올라가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동안 많이 올라는 것 같지만 테마주는요 제대로 붙으면 10배 갑니다. 이 애니눅열 보시면 이 지금 이거 지난 3월 달에 출발할 때요. 3월 달에요. 불과 3월 초에 출발 딱 신호탄 치고선 출발할 때가 2,500원, 3,000원도 안 됐어요.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갔으니까 10배 올랐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만에. 덕성 보세요. 덕성이 이때였어요. 이 첫 번째 이제 시세가 나서 올라갈 때가 5,000원도 안 됐었습니다. 4,000원대였습니다. 그게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32,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것도 최소한 6배 이상은 이 시세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인맥 관련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덕성이라든지 이런 인맥 관련주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10배씩 오른 종목이고, 이제는 인맥 관련주에서 뭘로 바뀐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죠. 정책주들이 나온다. 이제 바닥에서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1차 시세, 2차 시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요런 구간이에요. 요런 구간들. 아직도 이만큼이나 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한 쌍바닥 등의 조정이 나와야 또 급등을 한다. 자,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성건설이 오늘 상한가를 나왔지만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또 NX라는 종목이 있어요. NX. 자, NX도 보시면은 어제 NX가 최근에 이제 요 보면은 수급이 싹 들어오면서 이 전고점 근처까지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고가권에서 출발해요. 일성건설하고 다른 점은 항상 장대 항목 만드는 애들 보면은 이 저가권에서 출발해가지고선 이렇게 쫙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꼭 시가가 크게 갭을 떠서 시작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주가를 한번 내립니다. 자, 왜냐면 개미가 이거 보고 많이 달라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NX의 특징은 요 보세요. 한 번씩 시가를 이렇게 높이 출발시켜요. 이때가 16% 출발이에요. 16% 출발. 16%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16%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 9시에 시작했다가 쭉 하고 내려요. 그러면 개미들이 여기 다 물리잖아요. 이 꼭대기에서 들어간 애들은. 그래서 그 물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를 한번 쭉 빼요. 쭉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애들이 다 손절치고 이제 더 이상 나온 물량이 없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또 끌어올립니다. 또 중간중간에 작업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작업해요. 시가를 상승, 이때도 7% 출발이에요. 상승. 출발시켜놓고서 다 빼요. 중간중간에 털 때도 이런 식이야. 그러면 NX가 오늘 여기서 봐요.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쫙 하고 다 뺐죠. 시가가 플러스로 높게 출발했어요. 오늘 시가가 10%에 출발, 10%. 10%에 올라가지고선 출발해가지고선 쭉 다 빼버려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개미를 여기서 그동안 수익 난 개미들이 좀 있으니까 이걸 물량을 싹 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요 꼭대기에서 물려있던 애들 있죠. 3,500원 위에서 사가지고 이 꼭대기 산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개미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럼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주가가 올라왔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개미들한테 자,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수익이네? 다행이다. 팔아야지. 그리고 팔아요. 그 팔면 이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 개미들, 여기에 물려있는 애들 물량도 털고, 그 다음에 또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오늘 들어온 애들도 또 손절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끌어내려요? 질질질 끌어내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내린 다음에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즉, 조정이 나온다 이겁니다. 예, 조정이.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돼요. 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친단 말이에요. 그럼 올렸으니까 뺐다가 요렇게 치겠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NX는 다 아시잖아요. 주방 가구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면, 주택을 지면 안에 주방 가구가 들어가죠. 싱크대도 들어가고. 자, 그 싱크대 만드는 회사니까 아파트 만드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싱크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 아파트가 다 완공 안 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X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NX 들어가죠. 자, 그래서 기본주택이나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NX의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이 전부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가구를 바꾼다든지 뭐 싱크대, 주방 가구, 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집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요즘 기사들 있죠. 예, 이 인테리어 기사들, 안에 또 실내 이 건축 기사들,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없대요. 인테리어를 하려 그러면 아주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수요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도 좋아지고, 또 그래서 NX는 또 지금 도심 재개발, 부동산 주택 공급에 관련된 정책주로 묶여 있어서, 자, 오늘 이렇게 쫙 하고 내려와 주면 많이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제 마이너스 4%까지 내렸는데 이제 쭉 빠져가지고 요 지난번 저점이 2,800원대란 말이에요. 자, 요 좀 쭉 내려서 요렇게 좀 내려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안 내려오고 위에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더 이상 안 떨어지는구나. 이런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꼭대기에서만 사지 마라. 분명히 주가는 안 내려올 것 같아도 다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와요. 즉, 여러분, 많이 올라간 종목은요, 또 많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NX도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공략하면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있죠.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도 정책주잖아요. 자연과 환경 보시면, 야, 이게 좀 여기까지 팍 하고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떨어지죠. 이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출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쭉 내렸어요. 자, 여러분, 제 지금 계속해서 29일부터 윤석열 총장 출마할 때 또 7월 1일 날, 6월 30일 날 이재명 지사가 7월 1일 날 아침에 방송한다고 하니까 6월 30일 날부터 아예 미리 학습 효과가 있어서 미리 이 이재명 관련주들은 또 다 떨어졌어요. 떨어질 거 다 떨어졌어. 이제 그죠? 떨어질 거 다 떨어졌으니 누가 지지를 하느냐? 그러면 떨어진 놈이 이제 끝났느냐? 아니더라고. 인맥 관련주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맥 관련주는 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랬어요? 예, 정책주. 이거 뭐 계속 제가 노래를 부릅니다. 자, 정책주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제일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죠? 청년 일자리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뭐? 예, 경제. 자, 경제는 보통 이제 이 중소기업을 살리자. 자, 이런 또 얘기들이 당연히 또 나오게 됩니다. 대선 때가 되면 또 항상 이 얘기는 나오게 되니까. 자, 그럼 또 중소기업 중에
어떤 파트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종목들이 지금 딱 미리 알아두고, 자, 이 종목이 자리가 오면 산다, 요거예요.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자, 그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자리를 함께 기다리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 나오기를 기다려야겠죠. 자, 또 좋은 찬스가 한번 올 겁니다. 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주가는 내려와서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또 자연과 환경도 또 한번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조정이 나와도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멋지죠? 자연과 환경은 뭐 여러 번 제가 이때부터 이 첫 번째 상한가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앞으로 급등이 나오니까 주가가 뚝 떨어지면 사라고 강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자연과 환경도 이제 포인트를 기다리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적이 있습니까? 누가 좋다고 하면 그냥 사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알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연과 환경처럼 기다렸다가 산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사신 분들 계세요. 예, 일단 사놓고 봐. 사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해. 예,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놓고 나면 떨어져.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실 때 여기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주식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웹스입니다. 자, 이 웹스도 정책주로 엮여져 있어요. 이 바로 부동산 건축하는데, 주택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자재, 이 건축 자재를 갖다가 이제 바닥재라든지 친환경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주택 공급에 관련된 이 종목으로 엮여져 있고, 최근에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어요. 자, 이러한 중소형주들이 급등하게 될 때는 회사 실적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웹스라는 종목은요, 최근에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자 전환. 그동안 별 볼 일 없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자재들이 많이 팔려. 얘네가 만든 친환경 소재도 많이 들어가. 이렇게 되니까 흑자 전환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업 내용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정책주로 엮여요. 그래서 최고로 급등을 해가지고 위험 종목으로 딱 달아놨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 위험 종목에서 경고 종목으로 이제 격화가 되고, 경고 종목에서 또 뭘로 바뀌어요? 또 일반 종목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데 주가가 이제 싹 양음양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 21선까지도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가능하면 또 음봉에서 떨어졌을 때 사야죠.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웹스도 또 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덕신하우징이라고 있어요. 덕신하우징.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급등을 해줬는데, 자, 이것부터 보세요. 이것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호탄입니다. 이게 1차예요.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내일부터는 빨리 좀 조정이 막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또 이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또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내려와 주면 또 멋지게 또 반등을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자, 덕신하우징도 보시면 기업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가 지금 1사분기 때 늘었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70%가 지금 늘었어요.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40%가 늘었어요. 자, 회사가 점점점 최근에 영업실적이나 매출액이나 이게 점점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세력들도요, 아무리 종목을 그냥 잡주로 고른다 그러더라도, 자, 이렇게 기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기업에 작전을 겁니다. 자, 세력들도요, 회사 내용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언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대로 된 회사가, 특히 돈을 이제 잘 벌기 시작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세력들도 안심하고 세력짓을 하는 겁니다. 자, 덕신하우징이죠. 덕신하우징. 덕신하우징도 최근에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대로 끝나느냐? 아니죠.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 이 종목이 조정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자, 딱 올라서 고점에서만 잡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또 주가가 내려와서 저점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또 멋지게 수십 프로의 상승이 나올 게 뻔한데, 그러니 대선주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익 내기가 제일 쉬운 게 테마주 중에서 대선주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정책 관련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범양건영도 역시 작은 건설회사입니다. 소형 건설회사고 역시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 정책에 관련된 종목으로 정책주로 엮였다. 자, 그러면서 상한가가 빵 하고 어제 나오고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조정이 나오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자, 지금 보시면 덕신하우징하고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덕신하우징 말고 범양건영이 덕신하우징보다는 조금 이제 차트상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7,500원 부근이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다가 4,000원 부근까지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 딱 올라간단 말이에요. 7,500원대를 돌파시키지 못하면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면 좋겠지만은 범양건영이 7,500원대 돌파를 못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점수가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7,500원대를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때는 왜 전고점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펄펄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B김영도 어때요? 바닥권에서 쌍바닥 나올 때 여러분 때 요 쌍바닥 나옵니다. 자, 이제 눌림목에서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상한가를 비롯해가지고 엄청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꼭대기에서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좀 내려와야 돼요. 이때도 쭉 이렇게 내려와서 쌍바닥 만들고서 올라갔죠. 또 쭉 내려와면은 또 반등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일자리 정책주예요. 일자리 정책주, 청년 일자리 정책주로 IB김영이 지금 대장주입니다. 자, 왜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위즈코프, 윌비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 자, 이제 1차, 2차까지만 나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 터지가 2,000원이었어요. 2,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2배 올라왔습니다. 2배 반. 2배 반이 많은 것 같죠? 물론 많습니다만 이런 급등주화에서는 아직은 조정 나왔을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0배쯤 올라간 종목이어야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전 테마 중에 두산중공업. 자, 이 두산중공업을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그림을 그린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이 두산중공업 이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때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3일선을 딱 거놓고 3일선, 특히 그러니까 3일선 가격으로 치면 3만원, 여기 이탈 시에는 하락세가 시작되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이제 수익 난 사람은 3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죠. 자,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쭉 내려왔길래, 자, 여기가 이제 매수 시점이다. 이때 이제 보성 파워텍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 두산중공업이 역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요렇게 올라갈 때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3만원까지 못 간다. 3만원을 넘어가야지 이 꼭대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어렵고 쌍바닥을 만들어야 그렇게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원전 테마가 단기 테마가 아니고 끝난 게 아니에요. 원전에 관련된 것도 지금 얼마든지 지금 정책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주자들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에 이제 탈원전 그랬는데 다시 원전 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책주로 또 엮일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봐요, 이제 싹 올랐죠, 다시 쫙 내렸죠, 다 전저점 부분까지.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양음양이 또 나오죠. 양인데 서서히 돌려요. 자, 그러면서 지금 25,000원대, 자, 21선 부근 왔다가 또 여기서 이제 안 떨어지고 잘 버텨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쌍바닥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직전 고점 여기 얼마입니까? 27,400원. 자, 요 부분을 이제 돌파시켜 줬을 때는 다음번엔 3만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요 쌍바닥을 이제 멋지게 이렇게 만들면은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던 모습이에요? IB 김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쌍바닥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슈퍼 급등이 나왔던 거죠. 두산중공업이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두산중공업 저 꼭대기에 서서 물려 계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고 쌍바닥아 제발 만들어져라, 그리고 3만원을 넘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성파워텍. 자, 보성파워텍도 역시 이때였죠. 이때 말씀드리고 이제 슈퍼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은 정고점이었던 6,000원대는 돌파를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조정이 좀 나와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요. 조정이 좀 나와서 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21선 부근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두산중공업 올라가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때하고 보성파워텍 조정받고 올라갈 때가 같은 자리가 되겠죠. 두 종목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단 보성파워텍이 주가의 탄력성은 두산중공업보다 훨씬 좋죠. 두산중공업은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가 그렇게 올라갔으면 한참 동안 또 조정을 보여야 올라가는 거고, 보성파워텍은 중소형주고 좀 가볍죠. 그래서 보성파워텍이 이렇게 탄력성이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성파워텍도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겠어요. 자, 그리고 또 서린바이오. 자, 서린바이오도 보시면 급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그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자, 바로 이럴 때가 서린바이오가, 자, 지금 계속해서 mRNA, 그죠? mRNA 관련돼 가지고 국책 사업으로도 지금 mRNA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백신 관련돼 가지고선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델타 변이, 자, 이게 지금 또 나오면서 난리 났죠. 델타 변이 때문에. 자, 빨리 이제 좀 다시 숫자가 좀 줄어야 될 텐데, 자, 이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 또 치료제, 자, 이런 쪽이 각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 쪽이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 바로 요렇게 하니까 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린바이오도 항상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린바이오도 올랐고, 자, 그리고 이제 블루칩 종목들을 한 종목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속에 블루칩 종목들입니다. 자, 이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자, 이겁니다. 이렇게 고점을 32,000원대 박스권을, 저점은 한 27,000원대를 잡으면서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최근의 모습이 박스권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가면 거래량이 탁 튀어나오고, 또 근처까지 올라가면 또 거래량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조정을 싹 이렇게 받고선 다 이제 121선까지 또 다 올라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는 121선 맞고 떨어졌죠. 근데 121선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계속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어느 정도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자, 주가가 이렇게 버티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이 32,000원대를 돌파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자, 이 나노신소재도 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특히 이 배터리 소재 관련주죠. 음극재 중에서도 특히 이 CNT 도전재, 이 도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이 블루칩 종목으로 한번 급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이제 아주 상승 흐름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SAMT입니다. 자, 이 SAMT도 보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빵 나와요. 빵 나오고 조정을 쫙 보이죠. 조정 보이고 급등 나오고 또 조정을 멋지게 보이고, 자, 주가가 이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간 조정을 보이는 겁니다. 기간 조정을 요 사이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이렇게 멋지게 보이다가 기간 조정이 또 끝나면은 또 한 차례 빵 하고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죠. SAMT도 이 삼성 반도체를 책임지고 판매해주는 B2B 이 최대 수혜 기업이죠. 바로 SAMT가 이 삼성 전기에서 분사한 기업이에요. 이 전부 이제 회장이나 대표이사가 전부 삼성 출신이고요. 삼성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시장 점유율이 이제 70%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태블릿 PC 같은 IT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디지털 모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 자, 한 번씩 이렇게 조정 이후에 급등 나오고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시 또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AMT까지 한번 블루칩 종목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들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주식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또 어디서 매수하고 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수익 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